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측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그동안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는데 백악관은 북한이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들을 지난달 1차로 전달한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이전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현지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지난달 북한이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거래된 무기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이 전달됐고 바그너 측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Today we can confirm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d an initial arms delivery to Wagner, which paid for that equipment. Last month,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Wagner.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추가로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re going to raise these violations with the Security Council alongside of our allies and partners, and of course we condemn North Korea's actions, and we urge North Korea to cease these deliveries to Wagner immediately.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바그너 그룹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2023년 내년에 대북 접근을 묻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과의 훈련을 비롯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은 중국에도 이익이라며 중국이 제 역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Let me just add that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It has the strongest, deepest relationship of any country in the world with North Korea. I think it's in China's interest not to see these kind of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이 무엇을 하길 우리가 희망하는지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추진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해 영내 동맹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 추진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지난 1년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의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해 이사국 회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2023 회계연도 정보 수권 법안과 관련해 북한 등 독재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정보당국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보수권 법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올해 정보수권 법안은 정보기관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독재 국가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권한, 그리고 인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올해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포함해
적성국들에 맞서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보수권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늘리고 통신과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식별, 노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한국 업체 소유의 해금강 호텔에 대해 해체를 완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금강 호텔을 떠받치고 있던 하층 지지대가 최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철거 진행 후에도 남아있던 지지대는 북쪽으로 37km 떨어진 통천항에서 발견돼 시설 재활용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고성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2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그동안 해금강 호텔이 해체된 뒤에도 남아있던 하층 지지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길이 95m, 폭 30m인 이 지지 부위는 물 위에 떠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해금강 호텔 건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해금강 호텔에 대한 해체 작업에 돌입한 뒤 건물 상당 부분을 철거한 뒤에도 하층 지지대는 건물 잔해와 함께 방치돼 왔었는데 지난 19일과 22일 사이에 지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하층 지지대를 고정시켜왔던 물속의 구조물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다면서 지지대가 사라졌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라진 하층 지지대로 보이는 구조물이 원래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37km 떨어진 통천항 일대에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이 지목한 지점을 촬영한 22일자 위성사진에는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와 같은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식별됩니다. We compared the previous location with ports of a similar size or coastal areas that could support vessels or floating platforms like that of a similar size going north. And on the 22nd, the floating platform the hotel used to sit on apparently had been moved to Tongcheon.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남은 구조물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해금강 호텔의 마지막 잔해인 지지대까지 드러내 옮기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 호텔의 철거도 사실상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해금강 호텔 해체 정황이 처음 포착된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해금강 호텔은 한국 현대아산 소유의 건물로 과거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해왔으며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해금강 호텔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의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의 8개 숙소동이 해체됐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을 비롯해 한국 측 시설인 금강산 온정각과 고성항 횟집 건물도 철거돼 현재 이들 부지엔 콘크리트 잔해만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 동북부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22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무책임한 핵실험은 모든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복귀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이어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 지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잠브리 압둘 카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측 간의 이 같은 협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장관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해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문제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하야시 외무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에서 1980년대 사이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 사건과 납북자들의 귀환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유엔에서 북한의 여성 인권에 관해 깊이 있게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21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성폭력과 차별, 고정적 성역할 주입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심지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조차 사적인 일로 치부돼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북한 여성이 중국의 성매매 산업에 동원되거나 팔려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그들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해 적발시 여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살몬 보고관에게 2023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 인권을 다뤄줄 것과 북한 정권의 성착취를 악화시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봉쇄 조치 완화와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